오늘 병원 로비가 멈췄습니다. 멈춘 건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이 다시 서는 순간이었죠. 장바구니를 든 71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한 걸음 나섰습니다. 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누르려던 말 한마디가 병원 전체의 규정을 바꾸게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른 오후 윤금현은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들을 하나씩 골라 담았습니다. 며느리 함희정이 좋아하는 시금치와 콩나물, 무와 당근을 장바구니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장을 보는 동안에도 오늘 저녁 함희정의 얼굴이 밝아질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71살의 나이에도 장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건 며느리에 대한 각별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함희정은 시집 온 지 오래되었지만 윤금현에게는 여전히 소중하고 고마운 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흔히 겪는 갈등 한 번 없이 서로를 아껴주며 지낸 세월이었습니다. 희망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끝난 병원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는 발걸음 소리,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멈추며 내는 기계음이 어우러져 병원만의 독특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3층 내과 병동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금현은 문득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함희정이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13년째였습니다. 25살의 새내기 간호사였던 며느리가 이제는 후배들을 이끄는 든든한 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며느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윤금현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익숙한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하얀 벽과 반질반질한 바닥, 소독약 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실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함희정의 음성이었는데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윤금현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당당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움츠러든 듯한 조심스러움만 가득했습니다.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들렸습니다. 주변에 서 있는 후배 간호사들의 표정도 어색해 보였습니다. 모두들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윤금현의 가슴을 조였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 손잡이를 더 꽉 쥐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활기차게 후배들과 대화를 나누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맞은편 처치실에서 날카롭고 차가운 남성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가르며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할 거면 아예 그만둬버려. 윤금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 뒤로 이어진 말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다시 생각해봐. 윤금현은 장바구니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비닐과 바닥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처치실 문이 반쯤 열린 틈으로 흰 가운 소매가 번쩍이며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절차를 모르면 처음부터 다시 해. 짧고 명령하는 어조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지만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간호사들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고 발걸음은 얼어붙은 듯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구도 그 앞을 지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금현은 문틈을 통해 안쪽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함희정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차트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평소 곧게 펴져 있던 어깨선이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13년 경력의 선배 간호사가 마치 신입사원처럼 작아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윤금현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며느리를 향한 보호 본능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부당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치실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치실 책임자로 보이는 남성의 음성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잖아. 함희정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후배 간호사들도 숨을 죽이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윤금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문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실내로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무릎 꿇고 다시 생각해봐. 처치실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실내는 형광등 불빛으로 밝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처치실 책임자가 서류 카트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4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인턴 2명과 간호사 2명이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금현이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른한 살의 노부인이지만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긴 사람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깎아내리는 곳이 아니에요. 처치실 책임자의 눈썹이 찡그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자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목소리에는 여전히 권위적인 톤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금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족입니다. 윤금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1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며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들이 누구를 어디로 밀어붙이고 있는지 똑바로 보십시오. 처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인턴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고 간호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함희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장에 놀라면서도 어딘지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13년 동안 혼자 견뎌온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치실 책임자는 여전히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처음의 기세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치실 책임자는 가운의 네임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직책을 직접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이곳의 처치실 책임자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건 교육입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강한 지도가 필요해요. 목소리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윤금현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금현은 한 발 더 다가서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도는 절차와 매뉴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건 교육이 아니에요. 주변 인턴 중 한 명이 무의식적으로 장갑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와 고무가 마찰하는 작은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긴장감이 실내 전체를 감쌌습니다. 함희정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차트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쌓아온 경력과 자존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환자분들에게 돌려드리고 할 말이 있으시면 로비로 나가서 합시다. 윤금현의 제안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며느리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처치실 책임자의 미간이 깊게 접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의 전개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실에서 호출음이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처치실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머뭇거렸습니다. 로비에서 이야기합시다. 이곳은 환자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윤금현은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확고한 목소리였습니다. 로비 중앙 안내판 옆에 의자들이 하나둘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병원 로비였던 공간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화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한원을 만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나서지는 못하지만 모두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금현이 들고 온 장바구니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플라스틱과 타일 바닥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말합시다. 누구도 모른 척할 수 없게요. 윤금현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이른한 살해 노부인이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치실 책임자는 여전히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장소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장실로 가시죠. 하지만 윤금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히 덮을 장소가 필요하신 건가요?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셨으니 공개적으로 책임지십시오. 로비의 공기가 한 단계 더 차가워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아닌 긴장감이 만들어낸 차가움이었습니다. 원무팀 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간호과에서도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병원 로비가 갑자기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윤금현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간호과장이 로비로 급히 내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고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윤금현에게 멈춰 섰습니다. 몇 초간 윤금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혹시 윤금현 여사님 맞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윤금현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궁금증과 추측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금현은 의미 없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남편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윤금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병원이 생명을 지켜주신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저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간호과장의 얼굴에 기억이 되살아나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상당한 규모의 의료 장비 기증건이었습니다. 오늘 그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윤금현은 로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까? 질문은 단순했지만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병원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처치실 책임자의 목젖이 꿀꺽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대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간호과장이 재빨리 원무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비 방송 시설을 확인하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즉시 절차에 따라 조사하겠습니다. 로비 전체가 숨을 죽이고 다음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금현은 더 이상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명확한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첫째, 당사자에게 명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함희정이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13년 동안 받은 모욕 중 가장 큰 상처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둘째,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문화된 규정을 만드십시오. 간호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도 비슷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던 터였습니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과 신고 통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해 두십시오. 넷째, 제보자 보호와 2차 피해 금지 조항을 명시해 주십시오. 조건들은 모두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치실 책임자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과는 하겠습니다. 다만 무릎을 꿇라는 말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금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바닥으로 내리누르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은 말이 아니라 자세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작은 동이의 고개 끄덕임들이 일어났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 그리고 일부 직원들까지 윤금연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처치실 책임자의 무릎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간 쌓아온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천천히 무릎을 바닥에 댔습니다. 처치실 책임자는 무릎을 바닥에 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입술이 떨리며 열렸습니다. 함희정 간호사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앞줄의 사람들만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윤금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처치실 책임자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함희정 간호사에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13년 경력의 선배 간호사를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함희정의 눈꺼풀이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윤금연이 며느리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가만히 받쳐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함희정은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1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간호과장은 즉시 공개 게시판에 붙일 교육 일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원무팀 직원은 신고 접수 라인을 안내판 아래쪽에 부착했습니다. 약속은 즉시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로비의 웅성거림이 일상으로 돌아가려다가 다시 멈춰섰습니다. 윤금연이 마지막으로 처치실 책임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신 이 말씀이 내일의 습관이 되도록 각자 마음에 기록해 두십시오. 그제야 로비 한쪽에서 조심스러운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1명, 2명 박수가 이어지더니 곧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계단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급히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장이었습니다. 병원장은 로비 중앙의 작은 단상 옆에 섰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병원을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병원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이 공간은 최신 의료기술과 숙련된 손길만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과 존중하는 태도 역시 치료의 일부여야 합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병원장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내부 규정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자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함희정은 깊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13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마치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윤금연은 시장에서 사온 장바구니의 손잡이를 다시 쥐었습니다. 로비에 모였던 사람들도 각자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일상이 다시 시작되려 했지만 이제는 이전과 다른 일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병원장은 마지막으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 그리고 모든 동료들에게 존중을 약속드립니다. 이곳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받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윤금연이 함희정을 데리고 병원 출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조용히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병원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로비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오늘 사온 채소들로 만든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의 짙은 초록색과 콩나물 무침의 하얀색이 식탁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와 당근으로 만든 생채의 아삭한 색깔까지 더해져 평범한 저녁상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함희정은 젓가락을 들고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꿈 같았습니다. 13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함희정의 목소리에 하루 종일 쌓였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움과 안도감, 그리고 미안함까지 복잡하게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윤금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창문 너머로 초저녁 바람이 얇은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알리는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윤금현의 말에 함희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대부분은 괜찮았어요. 다만 오늘 같은 일이 가끔 있을 때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따뜻한 저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채소들이 맛있는 반찬이 되어 식탁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식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병원 로비에서 멈췄던 시간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전과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존엄과 존중이 지켜지는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함희정은 내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13년 경력의 선배 간호사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금현은 빈 그릇들을 치우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기를,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존엄은 소리 없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킬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